안녕하세요. 드디어 이제 조금 제가 목소리 컨디션이 사실 아직 기침이 좀 나오고 말할 때 그렇긴 한데 그래도 오늘이 아니면 또 언제 할까 싶어서 제 가방 속에 뭐가 있는지, 순례자들은 도대체 뭘 가지고 다니는지, 어떤 물건들은 저에게 유용했고 어떤 물건들은 저에게 유용하지 않았는지 그런 거 말씀드리는 시간을 오늘 드디어 도미토리에서 오늘 개인실로 옮기면서 이제 가방을 싼 그 상태예요. 그러니까 순례길이 끝나고 지금 약간 어제 오늘 쇼핑을 좀 하긴 했지만 이런 셔츠나 이런 스카프 이런 거 다 지금 쇼핑한 거, 순례길에서 제가 썼던 거 이런 것들 그대로 지금 가방에 다 있거든요. 가방 풀기에 앞서서 신발 리뷰를 좀 해드리자면, 제 신발은 이렇게 바닥이 다 달았다. 거의 벗겨지겠는데? 이렇게 나이키 페가수스 고어텍스 트레일 러닝화, 이게 최신 버전은 아니고 뭐 한 몇 년 된 버전인 것 같은데, 오로지 산티아고 까미노를 위해서 오로지 이거를 진짜 출발하기 한 보름 전? 일주일 전에 샀나요?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신발 고민이 진짜 저뿐만이 아니라 모두 다 신발 고민을 하실 텐데, 결국에는 이걸 사가지고 이제 완주를 다 했고 잘 걸었습니다. 제가 약간 비교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물론 견해이지만, 지난 까미노 때는 약간 미드컷 중등산화 제가 딱 신었는데 너무 등산화 중에서도 너무 편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잘 완주를 했고, 이번에는 이제 트레일 러닝화를 선택을 일부러 해봤어요. 제가 원래는 작년에 신었던 걸 그냥 신고 가자, 왜냐면 그게 등산화가 아직도 멀쩡했기 때문에, 잘 신고 완주를 했기 때문에 가지고 다시 이제 신어보자 했는데, 막판에 약간 트레일 러닝화를 한번 신어보고 까미노를 걸어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사실 저는 살로몬도 아주 잘 신고 다니고 있고, 그다음에 호카는 호파라를 제가 샌들을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행 갈 때마다 맨날 호파라를 전 신고 있었어요. 일상생활에서도 그 정도로 제가 호카나 이제 살로몬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번에도 이제 여러 매장을 가서 이제 사려고 했는데 사실 조금 비싼 감이 있었고, 등산화의 딱딱함보다는 좀 말랑말랑한 걸 신어보고 싶었는데 약간 생각보다 다들 딱딱한 편이더라고요. 물론 등산화에 비해서는 말랑말랑하지만. 그래서 이제 이거를 딱 신었는데 이게 너무 말랑말랑한 거예요. 거의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말랑말랑하고, 특히 발목이나 발 뒤꿈치가 너무 말랑말랑해요. 근데 제가 또 고민 중에 하나는 제가 발목이 굉장히 약해요. 엄청 잘 다치는데, 그래서 발목 잡아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도 진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산티아고 걷는 와중에도 물론 발목도 아픈 적이 있었고 다 무릎도 아프고 다 아프죠. 돌아가면서 다 아픈데 그래도 발목이 다쳤다거나 발목이 부었다거나 이런 적 없이 잘 그래도 완주를 해서 다행이었고, 결론적으로 제가 또 이 트레일 러닝을 신어보니 순례길처럼 장시간 걷는 데는 등산화보다는 트레일 러닝이 저한테는 더 맞았던 것 같다. 그러니까 등산화 신었을 때는 갑갑하고 아무래도 막 이렇게 신발 벗고 막 말려야 되고 막 그런 양말 말리고 싶고 막 신발 벗고 싶고 빨리 슬리퍼 갈아 신고 싶고 막 이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발이 굉장히 아팠었어요. 족저근막이 생겼었고 딱딱하니까 아무래도. 근데 이번에 이거를 트레일 러닝을 신고 말랑말랑한 걸 신고 제가 걸었는데 발이 안 아픈 거예요. 신기하게 발이 안 아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발 아픈 게 원래 다 아픈 줄 알았어, 그렇게. 근데 이거 신고 걸어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 정도 아픈 건 진짜 너무 아픈 거였구나. 다들 그냥 이 정도의 통증만 가지고 많이들 걸으셨구나. 이 정도는 진짜 괜찮은 정도. 그러니까 예전에 너무 많이 아팠던 거. 그래서 족저근막염도 별로 없이 잘 완주를 했고, 이 신발을 신었을 때는 신발 벗고 싶다 이런 생각이 별로 안 들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진짜 손을 안 대고도 신발을 신고 벗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헐거워서 만약에 벗을 일이 있으면 금방 벗고, 신을 때도 그냥 금방 신고 이렇게 되게 편하게 잘 갔다 왔고, 제가 이제 호카나 살로몬이 매장을 갔었는데 이 고가잖아요. 조금 20만 원대는 무조건 거의 넘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는 되게 싸게 샀어요. 온라인에서 진짜 6만 원대 주고 사가지고 그냥 버리면 부담 없이 버릴 수 있겠다 가지고 왔는데, 역시나 이제 바닥을 거의 매끈해질 정도로 다 많이 달았고, 보여드릴까? 괜찮아나? 이렇게 많이 달았어요. 그런 상태가 됐고요.
고어텍스가 그 엄청나게 훌륭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뭐 비 오면 다 소용없죠 사실. 그럼에도 생각보다 고어텍스가 안 훌륭하다는 건 생각보다 잘 빨리 마른다는 거라서 마를 때 또 금방 마르더라고요. 신고 가는 도중에 마를 때도 있었고. 그리고 중요한 거 제가 그 족저근막염이 있어가지고 깔창을 원래 깔창이 아니라 그 아치를 조금 높여주는, 아치 지탱해주는 그런 깔창 필요하시면 이제 그걸로 갈아서 신고 가시면 좋겠고, 대신에 이제 아치가 있는 어떤 신발이나 아치가 있는 이런 깔창을 신으시려면 충분히 시간을 조금 더 두고 연습을 하시고 적응을 하시고 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적응이 안 되거나 이러면 매우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너무 높으면 또 막 다른 데가 아프더라고요. 막 신발이 할 얘기가 진짜 많죠. 다른 뭐 호카나 살로몬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너무 고가니까 한 번 신고 버린다 생각하면 좀 너무 아까워지니까 막 신고 버려도 아깝지 않을 신발을 고르신다면 나이키 이거 괜찮다, 추천한다. 하지만 저는 괜찮았지만 발목이 좀 더 지탱이 됐으면 좋겠다 이러시면은 이제 발목 더 지탱해주는 걸로 가져가시면 좋겠고, 또 좋은 거는 지금 까메라 끝나고 나서도 그냥 이걸 신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좋고. 가방을 이제 좀 열어볼까요? 저의 가방은 이거 오스프리 가방입니다. 이게 몇 년 된 모델이고 2022년도에 까메라 갔을 때는 이 모델 많이 메고 오시는 걸 봤는데 올해는 또 새로운 모델이 나와서 그런지 새로운 오스프리 많이 메고 오셨더라고요. 가방 배낭은 뭐 각자 취향과 자기가 맞는 것도 잘 찾아서 가시면 되는데, 가방은 무엇보다도 매는 방법이 제일 중요하다. 이게 이제 어깨가 아프다 말씀하시는 분들 너무 많이 봤어요. 까미노에서도. 그러니까 어깨가 아파서 가방을 못 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배낭은 어깨가 절대 아프지 않아요. 잘 매면 어깨가 아플 일이 없어요. 이 무게가 어깨로 전혀 가지 않기 때문에 골반 있는 데를 꽉 조여서 골반에 이렇게 거의 이 무게를 하중을 다 이쪽으로 다 싣고 여기는 그냥 이렇게 뒤로 넘어가지 않게 앞으로만 당겨준다 생각하고 이렇게 매는, 이 끈이 어깨를 꽉 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 정도로 저는 그렇게 맸고, 그래서 어깨가 아플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마 뭐 영상 찾아보시면 다 매는 방법 이런 거 다 있을 거라 가지고 찾아보시고 잘 이거 매는 거 방법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동키 하신다고 연습 안 하고 그냥 막 동키 보내시고 가끔 하루에 뭐 매시고 이러시는데 그 하루를 매도 어깨가 아프게 매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너무 힘들잖아요. 이번에 신발. 저는 이 신발을 그냥 SNS 과대 광고? SNS 어쨌든 광고를 보고 들어가서 사게 된 신발이에요. 족저근막염이 또 생길까봐 걱정이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아치가 좀 올라온 그런 편안한 신발을, 뒤에 이렇게 끈이 없는 것보다 있는 거를 더 찾았었고, 말랑말랑하고 아무튼 그런 신발을, 디자인보다는 약간 그런 신발을 찾았는데 있더라고요. 이 신발은 순례길에서 필수거든요. 이런 형이 아니더라도 뭐 쪼리를 신고 오셔도 되고 그냥 스레빠를 신고 오셔도 되고 사실은. 그런데 이 신발을 언제 신냐면은 순례길이 끝나고 알베르게 들어갈 때, 보통 알베르게에서는 이런 순례길에서 신었던 신발을 신발장에 넣고 들어가게 해요. 왜냐면 그 수많은 순례자들이 다 걸어오면서 얼마나 수많은 길을 거치고 수많은 것들을 밟고 막 소똥 말똥 다 밟는단 말이에요. 그런 신발을 방에 다 이렇게 수많은 순례자들이 다 그걸 밟고 왔다 갔다 하면 이 청소가 아마 감당이 안 되고 거기 머무는 순례자들도 아마 불편할 거예요. 더 신발장에 넣고 그 다음에 신발을 갈아 신는 게 바로 이제 이런 신발입니다. 또 필요한 거는 샤워할 때, 그다음 화장실 갈 때 맨발로 갈 수 없잖아요. 물이 막 바닥에 있을 거고. 그리고 샤워할 때도 맨발로 샤워를 저는 안 했어요. 왜냐면 바닥이 좀 이렇게 찝찝하니까. 샤워하고 나와도 이런 거는 물이 잘 빠지고 금방 마르기 때문에 알베르게 내에서의 생활에는 다 이걸로 하신다. 이 슬랩바로. 도착하면 마을 산책할 때 까미노에서 걸은 신발로 산책을 해도 상관은 없지만 보통 그냥 이 신발을 신고 산책을 하세요. 만약에 내가 너무 막 쎄빠 이런 거 신고 산책하고 막 사진 찍고 이런 거 싫으시고 하면 좀 더 포멀한
좀 더 예쁜 그런 이제 샌들 같은 거 챙기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온갖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비닐은 이제 뭐 이렇게 셀까봐, 왜냐면 여기에 화장품 들어가 있고 뭐 클렌징 들어가 있고 샴푸 들어가 있고 막 로션 들어가 있고 이러니까 액체류는 이제 세면 안 되니까 약간 이런 지퍼백 같은데, 칫솔 당연히 필요하고, 로션인데 이거는 40ml짜리인데 이거는 한국에서 들고 온 게 아니라 요만한 크기의 로션을 하나 가지고 왔었어요. 근데 그걸 다 쓰고 두 번째 산 겁니다. 다 쓰면 또 사서 쓰려고 조그만 걸 한국에서 챙겨 왔었어요. 헤어 미스트? 순례길에서는 머리가 산발이 다 된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사실 컨디셔너를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컨디셔너를 쓸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거의 샴푸로 끝내시는 편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약간 이제 헤어 에센스를 바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저는 스프레이용을 그냥 이거 SNS 과대 광고 때문에 산 건데 효과는 진짜 거의 없어요. 이거는 이제 또 클렌징 밤인데, 근데 이거를 사실 가져온 건 아니고요. 클렌징 밤을 사가지고 왔는데 첫날 생장에서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거 중간에 제가 어디서 부르고스에서 사러 가니까 사실 이런 클렌징 제품이 외국 거는 별로 없더라고요. 한국에가 이런 밤, 클렌징 오일 이런 게. 그리고 요거는 샴푸는 이것도 이제 다 여기 스페인에 산 거죠. 한 100ml짜리를 사서 떨어지면 또 사고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다녔어요. 이걸로 샴푸로 머리 감고 바디까지 다. 그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샴푸 따로 바디 따로 하시는 분이 아마 없을걸요? 그렇게 할 여력이 없고, 까메로 생활을 하다 보면은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이 들어져요. 예. 그리고 샴푸로 또 뭘 했냐면 빨래, 손빨래, 매일매일 빨래 하잖아요. 그때 사실 비누 가지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비누로 하면 또 잘 빨리는 건 맞는데 또 비누를 그것 때문에 또 세탁비누를 가져가거나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좀 힘들어요. 거품 내기가 좀 힘들 때가 있어요. 샴푸로 그냥 쪼물쪼물 해가지고 거품 빨리 내고 그냥 향기만 입힌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빨래할 때 그냥 편하게 샴푸로 그냥 다 주로 했습니다. 그리고 올인원을 챙겨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올인원을 챙겨 오시려면 한번 한국에서 꼭 머리를 한번 감아 보시고 오세요. 왜냐면 올리는 제품이, 제가 경험인데 샴푸처럼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머리가 막 이렇게 끈적끈적해지는 거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샴푸하고 바디워시랑 그중에서 샴푸를 쓰는 이유가 머리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디워시로 머리를 감으면 머리가 끈적해지고 약간 그런 게 있는데, 샴푸로 그냥 바디를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 그래서 샴푸를. 그리고 뭐 선크림이죠. 뭐 선크림 뭐 이런 거. 선크림은 이거 지금 새 거 갖고 와가지고 거의 이만큼 나왔네요. 하나를 다 쓸 일은 없다. 한 달 정도 되니까 순례길이. 그래서 하나 가지고 오셔서 듬뿍듬뿍 바르시고, 선스틱 가져온 친구도 보니까 중간중간에 쓱쓱 잘 바르더라고요. 네. 립밤입니다 여러분. 립밤은 여기가 습한 환경이라기보다 좀 건조한 환경이기 때문에, 그리고 매일 밖에서 바람 하고 날씨가 추워서 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첫 번째 까메로 때도 더워도 립밤은 꼭 필요해요. 밖에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순례자들은. 그래서 립밤 평소에 안 바르시던 분들도 다 립밤 사서 바르시고 하니까, 가능하면 집에 있는 거 그냥 하나 챙겨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옷인가요? 옷 기능성 반팔 2개 이렇게. 잠옷 이런 게 따로 챙기진 않았고, 저는 그냥 무조건 티 그냥 2개 딱 챙겨서. 그리고 바지도 마찬가지로 그런 기능성 빨리 마르는 재질의 바지를 2개를 제가 챙겨서, 오늘 입은 거는 이제 오늘 샤워하고 빨래하고 널어놓고, 샤워하고 나서는 내일 입을 거를 미리 입고, 이거 자고 다음날 바로 그냥 입고 걷고, 그런 식으로 2개를 돌아가면서. 발가락 양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티셔츠, 바지, 뭐 양말 다 두 세트씩이에요. 다. 제가 발가락 양말을 챙기다 보니까 트레킹용 양말 말고 혹시나 몰라서 산책할 때 신을 양말, 얇은 거 양말 챙겼고, 속옷도 저는 기본적으로 딱 그냥 2세트씩 챙겼고, 그리고 이제 바람막이? 고어텍스 비 잘 막아주는 편인 약간 그런 자켓을 가져갔는데 엄청 잘 썼죠. 왜냐면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이거 거의 매일 입고 있었죠. 이것도 이런 바람막이는 필수죠. 뭐 패딩, 경량 패딩 가볍고 이 경량 패딩의 중요성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가벼우니까 꼭 챙기시라. 30일 중에 하루를 입더라도 챙기는 게 경량 패딩. 30일 중에 하루도 안 입으면 더 좋다. 안 춥다는 거면은 뭐 더 좋은 거죠. 제가 거의 장담하는데 까미노를 언제 가든지 1년 중에 뭐 한여름에 가더라도 하루 이상은 반드시 추운 날이 있습니다. 하루 이상은 추울 때가 있어요. 근데 추우면은 진짜 답이 없으니까 엄청 추워요. 추울 땐 또. 그러니까 그럴 때 감기 걸리지 마시고 괜히 추운데 바글바글 떨지 마시고 단 하루를 위한 경량 패딩이다 생각하시고 경량 패딩 꼭 챙기세요. 우비도 마찬가지로 우비도 그냥 안 써도 챙기는 거잖아요. 우비 같은 거. 혹시 모를 때를 대비해서 쓰는 거잖아요. 비가 안 오면 좋고 안 쓰면 더 좋은. 근데 하루라도 비가 올 때를 대비해서 가져가는 게 뭐 우비라든지 우산이라든지 이런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경량 패딩도 그럴 때 쓰시라고 가져가는 거니까 가벼운 걸로 꼭 가져가세요. 그리고 초반에 덥다고 또 막 안 가져올 걸 그랬네, 뭐 버리고 싶네 하시 그런 마음이 드시겠지만 가다 보면은 진짜 산 올라가고 그러면 추워. 근데 이제 본인이 추위가 없으신 분들은 알아서 뭐 하시겠지만 보통 평범한 분들은 대부분 경량 패딩 필요하세요. 그리고 우비를 살 때는 좀 큰 걸 사셔서, 왜냐면 가방을 메고 그 위에 덮는 게 우비이기 때문에 조그만 거 사시면은 막 가방 걸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좀 덮는 게 좋죠. 짧은 거 하시면은 바지 다 젖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비는 좀 큰 거 사시면 좋겠고, 그리고 당연히 모자 달려야 되고, 그다음에 팔이 이 소매가 한초형으로 이렇게 트여진 거보다는 찢어진 거 사시면 여기 다 젖어요. 여기 고무줄로 이렇게 딱 된 거 있거든요. 그런 거 사세요. 그러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우비 사용하실 때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우비를 쓰시면 당연히 안쪽이 좀 젖어요. 근데 그게 처음 쓰시는 분들은 비가 샌다고, 비가 새는 줄 알고 내가 우비 잘못 가져왔나? 그러니까 새는 거 가져왔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물이 새는 게 아니라 사람 체온 때문에 이 온도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어떤 습기 같은 거라서 어떤 우비를 사실 입어도 그 안쪽이 좀 젖습니다. 근데 그 젖는 게 뭐 이렇게 비를 맞듯이 젖는 것까지는 아니고. 그리고 이번에 제가 들었던 생각은 비바지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저 보니까 비바지를 꽤 많이 가져오셨고 꽤 많이 입으시더라고요. 근데 보니까는 비바지가 꽤 괜찮아요. 통이 넓은 비바지들 보니까 입으신 거 보니까 신발까지도 좀 덮어주니까 신발도 좀 덜 젖게 하고. 제가 이번에 비가 너무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바지 없이 그냥 이거 비옷만 이렇게 하다 보니 바지가 엄청 젖는데 저 속옷까지 다 젖더라고요. 허리까지 다 젖어요. 이게 물이 막 점점 올라오니까. 비바지가 유용하겠다. 저는 그거를 이번에 처음 깨달았어요. 한국 사람보다 외국 사람들 다 비바지 많이 입더라고요. 저는 스패츠를 가져갔었는데 이 스패츠가 무릎 이렇게까지 올라오는 그런 스패츠인데, 사실상 산티아고의 스패츠가 이게 신발 밑에 끈을 이렇게 그렇게 장착을 하는 건데 장기간 걸으니까 이 끈이 좀 끊어질 것 같고 좀 불편하더라고요. 끈을 그냥 빼버렸어요. 저는 빼버렸고, 사실 비 올 때는 그냥 조금 막아주는 정도여서 별로 효과는 없었는데, 대신에 이제 진흙탕에서 저의 바지를 아주 소중하게 보호해주더라. 왜냐면 그 빨대나 손빨래 할 때 고생하거든요. 이게 잘 안 빠져요. 그러니까 이 스패츠를 저는 이후부터 비가 안 와도 계속 했고, 발목이 이렇게 넓기 때문에 돌이 엄청 들어가더라고요, 이 신발이. 그래서 이 신발이 맞아. 그게 좀 안 좋았어. 잔돌이 잘 들어가요. 스패츠를 하니까 돌이 안 들어가서 그거를 나중에는 거의 매일 스패츠를 하고 걸었던. 스패츠는 비 올 때는 잘 모르겠고 아마 더 잘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제 진흙탕이나 모래 때문에는 스패츠를 진짜 강추한다. 이번에는 약값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감기 때문에 기본적인 건 다 챙겼어요. 근데 챙길 때 어차피 감기는 가서 걸리면 거기서 현재 사자 이런 생각으로 이제. 그런데 급할 때만 먹을 약 정도만 챙겼고, 나머지 약들도 다 뭐 알레르기약 이 정도 챙겼고, 타이레놀도 뭐 이 정도 4알 정도
제가 긴급할 때 먹을 수 있는. 그리고 뭐 이부프로펜은 너무 필수죠. 이제는 열내리고 이럴 때 통증 있을 때 소염 진통제는 진짜 필수. 저는 2개 가져왔는데 하나 먹고 하나는 아직 남았네요. 근데 많이들 드시더라고요. 이부프로펜은 여기 약국에서도 많이 파니까 와서 사셔도 되고, 밴드류 이런 거는 혹시 모르서 가져왔는데 쓴 적은 없고, 알코올 수압 이것도 가져와서 썼는데 핸드폰 닦을 때 썼고, 종합감기약 한국에서 챙겨온 거 다 먹었고, 그리고 이거 연고는 이거는 이제 베드버그 물렸을 때 바르는 거. 이것도 첫 번째 까미노 때 사가지고 그때는 베드버그가 한 번도 안 물렸고 이번 까미노에서도 물리지 않았는데 이제 빌려줘가지고 이렇게 다 된 거고, 이번에 모기 물렸을 때 이걸 발랐었어요. 볼타돌? 볼타돌 포르테. 이거는 유명한 스페인 그 근육통 연고? 냄새가 안 나가지고 효과도 굉장히 좋고, 이거는 오면 반드시 그냥 무조건 약국에 첫날부터 사는 편입니다, 저는. 그리고 손톱깎이 필수. 일주일에 한 번씩 깎지 않으세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보통 깎는데, 손톱깎이 빌릴 순 없잖아요. 자기 거 가져와야죠. 귀마개, 이것도 엑스트라로 챙긴 건데 잃어버리면 또 은근히 사기가 귀찮아가지고 조금 여분을 챙겼었어요. 귀마개 필수죠. 알베르게에서 귀마개 아주 유용합니다. 근데 좋은 거 가져오세요. 이렇게 싸구려 쓰시면 별로 효과가 없으니까 좋은 거 가지고 오셔서. 귀마개는 잘 잃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한 여분 좀 가져오셔서 꿀잠 자야죠. 까미노의 수면 질을 위해서 반드시 헤드 랜턴? 이거는 또 필요 있다 없다 또 많이들 말씀하실 건데, 늦게 나가시는 분들은 쓸 일이 없죠. 화날 때 나가시는 분들, 해가 뜨고 나서 나가시는 분들은 쓸 일이 없어요. 어두울 때 나가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카메라 핸드폰으로 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왜냐면 저의 경우에는 핸드폰 배터리, 일단은 그 후레쉬로 배터리를 쓰기가 싫었고, 보통 스틱 많이 가져오시는데 스틱을 하면서 핸드폰으로 라이트를 비추면서 가기란 조금 어렵다. 이거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볍고 이거 그냥 배터리 AAA 2개인가 들어가거든요. 그 무게예요. 그거 무게니까. 이거 데카트론에서 산 건데 다이소에서도 팔더라고요. 데카트론 게 더 가벼워요. 아무튼 이거 진짜 얼마 안 하니까 또 늦게 나가시고 밝을 때 나가시면 필요 없다. 또 뭐가 있냐. 그리고는 이제 뭐 스틱은 이제 제가 지금은 안 쓰니까 가방에 넣어놨고, 그리고는 침낭이죠. 뭐 침낭도 제가 지금 가방 밑에 넣어놨어요. 지금은 안 쓸 일이 없으니까. 데카트론 침낭. 농협 침낭을 거의 많이 가져오시더라고요. 그런 농협 침낭 괜찮나봐요. 잘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모자는 저는 2개를 가져왔는데, 이거랑 엄마가 준 거예요. 이거 생각보다 기능적인 면에서 아주 훌륭해가지고 다른 모자, 그 어떤 모자보다도 저는 이 모자가 너무 다른 걸 쓸 수가 없어. 한 번 쓰니까. 이거 그냥 바람 많이 불기 때문에 이 줄이 꼭 있어야 되고요. 뒤에까지 내려가서 더 좋았고. 저는 어디서 샀는지 모르겠어. 엄마가 너무 잘 쓰고 있어. 하지만 여행할 땐 안 쓰니까 밑에 넣어놓고, 제가 원래 잘 쓰고 다니는 이거 모자. 그냥도 써도 되는데 또 이제 이게 있어가지고, 네, 이렇게 얼굴 막아주는 거. 이제 이런 데 다 막아주고. 이거는 근데 까미노에서 한 번도 이거를 꺼내본 적이 없어요. 꺼내지도 않았어요. 왜냐면 저 모자가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이제 이렇게 생긴 모자 많이 쓰시더라고요. 제가 몇 분 뵀어요. 이거는 뭐 다들 너무 챙기는 분도 있고 안 챙기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이번에 너무 잘 썼던 게, 제가 계속 감기 걸려 있고 이랬잖아요. 목포 창원에서도 좋았고, 그냥 뭐 이거는 너무너무 저한테는 필수품이었다. 이 보조 가방, 방수가 되는 재질이에요. 방수가 되는 건데 너무너무 잘 가져왔다, 너무 잘 샀다 싶을 정도로 마음에 드는, 제가 좋아하는 디자인이기도 하고. 그래서 보조 가방 고민 진짜 많이 했는데, 일단은 이게 방수가 되니까 이거 당연히 샤워할 때도 이거 여기 내 돈이랑 지갑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걸 때도 사실 마땅치 않을 때도 있고 한데, 어쨌든 이게 방수가 안 되는 재질이면 조금 뭐 어제 담아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방수 이 자체로 되니까 그냥 걸어도 하나도 문제가 없었어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사면 되니까. 근데 이거는 진짜 안 된다. 약간 이런
그런 마음으로 이 보조 가방 항시 내 몸과 같이, 내 피부와 같이. 그리고 이거가 이 비닐 재질에 이게 다이소에서 산 건데 다 찢어졌어요. 이렇게 이거 금방 찢어지더라고요. 거의 일주일도 안 돼서 찢어졌어요. 근데 잘 버텼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샤워할 때 물이 튀는데 이런 가방들을 밖에 걸 수도 있는 데가 있고 안에 밖에 걸 데가 없는 데도 있고 이래요. 그러니까는 그냥 물에 튀어도 젖지 않을 그런 재질의 목욕 가방 같은 게 필요한 거죠. 이렇게 걸어놓고 샤워하면은 물이 튀어도 문제 없게. 그런 의미로도 이 수건 크지 않고 한 이 정도 되는 거. 한 장이면 충분해요. 한 장이면 여유 되시면 2개 챙기시는데 2개 챙길 이유가 없다. 그리고 제가 챙긴 거 하나가 또 이제 이거 수건이야. 이거 뭐라 그러지? 반다나? 손수건 치고는 굉장히 큰 이거. 또 다용도로 사용하려고 가져왔고, 특히 이제 애매하게 햇빛 날 때, 산책할 때 이럴 때 급하게 이렇게 얼굴 가릴 수 있는 용도로. 오핀은 이런 거 그냥 한두 개 정도 가져오시는 거. 이게 오핀이 어떨 때 유용하게 쓰이냐면 진짜 신기하게 가끔 쓰여요. 이게 이를테면 양말이 안 말랐다 그러면 양말을 이제 보통 가방에 매달고 가시는데 집게나 이런 선에 이렇게 묶는 분들도 계시는데 진짜 많이 떨어져요. 제 양말 주순 거 진짜 여러 개 있고 진짜 잘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그냥 가볍다,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런 걸로 가방에 꽂아서 양말 잃어버릴 걱정도 없고. 그리고 그 빨래 하시고 널으실 때 이 빨래 집게가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어요. 옛날에는 되게 넉넉하게 있었는데 이번에는 진짜 이상하게 빨래 집게가 없더라고요. 어쨌든 그래도 뭐 빨래 집게 없는 대로 널게 되는데, 그럴 때 이런 걸 이제 유용하게 활용을 했던 것 같아요. 이를테면 봉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걸면은 바람이 세면 이렇게 얘가 이제 떨어지는데 떨어지지 말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핀으로 이렇게 고정을 해놓는다든지. 한두 개면 돼요. 한두 개면. 그리고 빨래 얘기 잠깐 나왔으니 말인데 빨래 집게를 굳이 가져가시라고 추천하고 싶지는 않은데, 왜냐면 없이도 충분히 넣을 수 있고 대부분 빨래 집게는 있어요. 알베르게. 근데 빨래 집게 이렇게 꽂으실 때 진짜 너무 빨래 집게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러지 맙시다. 옷 하나에 하나씩만 사용하자. 그럼 다른 사람들이 못 쓰잖아. 아무튼 빨래집게가 없어도 사람이 다 이 빨래를 넣는 방법은 다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멍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옷에는 다 그런 것들 활용해서 이렇게 고정되게. 보조 배터리 전에는 얼마짜리 가져왔냐면 2만짜리 가져왔어요. 이거 하나 가져왔어요. 촬영도 하고 그래서 2만짜리 가져왔는데, 그런 거 아니시면은 그냥 10,000짜리도 괜찮지 않을까. 충전할 때 이 충전 그 콘센트가 많지 않은 알베르게 분명히 있어서 제가 이거 얻은 거 잃어버려가지고 제가 산 거는, 가져갔던 거는 이게 USB가 한 3개를 이렇게 있는 걸 가져갔는데 2개 이상은 있으시면 편리할 것 같고 하나짜리는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충전하실 때 핸드폰 바로 충전하시면은 누가 핸드폰 가져갈 수도 있으니까 보조 배터리로 충전해 놓고 잘 때 보조 배터리하고 내 핸드폰을 연결해서 핸드폰 충전하고 이렇게 대부분 많이 하셔요. 엄청 길죠? 저는 핸드폰 충전하는 선이 깁니다. 엄청 길어요. 저 이거를 여행할 때도 엄청 잘 쓰기 때문에 무조건 저는 긴 거 가지고 다녀요. 짧으면 힘들 때가 있어. 콘센트가 좀 멀리 있어도 유용해. 그리고 이 장바구니 필수. 선글라스는 사실 걸으면서 많이 안 끼긴 했어요. 저는. 근데 눈 보호 위해서는 챙겨 오시고 쓰시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가볍고 그냥 선글라스는, 그리고 소모품이니까 이게 코팅이 벗겨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좋은 거를 뭐 되게 오래 쓰는 것보다 기능 괜찮은 싼 거를 사서 자주 바꿔서 쓰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버려서 없는데 장갑, 저는 개인적으로는 필수. 왜냐면 이번에는 추워가지고 손이 너무 시려워서 필요했고, 그리고 손이 이제 새까맣게 손만 타는 걸 방지하고 싶으시면 장갑 필요한 것 같고, 더더군다나 스틱 쓰시면 남들보다 하나 더
챙긴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드라이기다. 왜 챙겨갔냐면 첫 번째 까미노 때는 안 챙겨갔죠. 근데 제가 감기가 지금도 감기가 걸린 상태잖아요. 이번에도 감기가 진짜 심하게 걸렸잖아요. 근데 그때도 까미노 때 첫 번째 까미노 때 감기가 걸렸었어요. 첫날 론지스파이스에서 갑자기 열도 나고 막 이랬었는데 제가 머리를 안 말리면 이게 확 열이 나거나 감기가 걸리기 쉬운 체질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드라이기를 챙겨야겠다 생각을, 사실 저는 머리를 자연 곱슬이 되게 심하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 막 사자처럼 약간 야수처럼 변하는데 야인이 된단 말이죠. 그 모습이 아마 제가 까미노 때도 아마 분명히 담겨 있을 건데, 그 야인이 되지 않기 위한 아주 그 최후의 수단이다 이것이. 그냥 잘 썼어요. 저 매일 썼어요, 매일. 다음에도 드라이기 가져갈 거냐 물으신다면 저는 당연히 무조건 가져갑니다, 드라이기는. 그리고 눈썹칼, 제가 눈썹을 잘 다듬진 않지만 그래도 너무 야인인 채로 있으면 또 안 되니까 또 한 번 정도 제가 손질을 해준 적이 있고요. 이 종이세제 가벼우니까 혹시 모르니까 몇 장 챙겨오시면 되는데, 사실 세제를 쓸 일은 많이는 없어요. 왜냐면 대다수 스페인 그 알베르게 스타기에는 자동으로 세제가 들어가 있는, 이렇게 돌리면 자동으로 세제가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형이어가지고 세제를 넣을 일은 딱히 없긴 한데, 그래도 간혹 세제를 넣어야 하는 세탁기가 있기 때문에 몇 장만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뭘 가져가고 뭐가 필요하고 이런 거는 다 아시죠? 다 개인 성향에, 대신 생활 패턴에 따라서 다 다르고 다 뭐 취향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린 거는 이제 참고만 하시고, 좀 더 가져가셔도 가셔서 또 버리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필요 없는 거는 또 버리시면 되고, 또 필요한 거는 거기 가서 또 충분히 구입을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이 짐 싸는 거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짐 싸고 짐 준비하는 이 과정이 사실은 이 순례길 준비하는 또 다른 재미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하나 사보고 써보고 막 고민하고, 가방 한 달 동안 째려보고 있고, 물건들 막 째려보고 있고,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저거 가져가 마라, 막 이런 고민을 아마 진짜 많이 하실 텐데, 두근두근한 설레임 그 과정을 많이 즐기시고, 후회하지 마시고 뭐든 그냥 현장에서 다 판단하시고 다 준비하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누구한테 필요한 거는 누구한테 필요 없을 수 있고, 나한테 필요 없는 건 또 누군가한테 필요할 수 있는 거잖아요, 충분히. 제가 순례길에 가져온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봤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뭐 개인적으로 다녀오신 분들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이런 거는 개인적으로 필요했어요, 저는 좋았어요, 뭐 필요 없었어요, 이런 것들을 댓글로 또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이 또 참고하실 수 있게. 각자의 의견일 뿐이니까 참고만 하시고 잘 준비하셔서 안전하고 즐거운 순례길 되시기 바랍니다. 전 감기 걸리지 마시고요. 나중에 또 카메라를 켤게요. 네, 안녕.